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다른 가게가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따라서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정말 많은 제품들이 미투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허니버터칩 대란이 일어날 때 정말 허니버터칩 따라한 제품들은 많았는데요. 포카칩 스위치즈 맛, 꿀먹은 감자,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허니통통, 돌풍감자, 오감자 허니밀크, 달콤버터 왕감자, 맥도날드 허니버터 맛 시즈닝 등 꿀바른 감자칩들이 한동안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허니버터 시트마스크, 허니크림 치즈라떼, 허니버터 주치포, 허니버터팩, 허니버터 아몬드 등 아예 다른 제품들도 나왔었고, 허니버터 아몬드는 실제로 정말 맛있어서 지금은 전지현의 광고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에도 짝퉁이 나왔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허니버터칩 전에 일본에서는 카루비의 해피니스 버터 포테이토 칩을 한정판으로 팔았었고, 혜태에서 기술 제휴를 통해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남의 거 따라서 만들다가 딱 걸린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허니버터칩처럼 미투 제품들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창 꼬꼬면이 출시되어 품귀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나가사키 짬뽕과 기스면 같은 하얀 국물 열풍이 불었었고, 수나리가 대박이 칠 때 정말 컬러 입힌 과일주가 주구장창 나왔었고, 실제로도 어마어마하게 팔리다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불닭 볶음면이 엄청난 히트를 치자 불낙 볶음면이 나오게 됐고, 볼케이노 꼬꼬 볶음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짝퉁을 만들었는데, 천쇠 볶음면이라는 이상한 이름부터 한국 칠면조 국수 등 이름 모를 매운 라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도 매운 닭고기 맛 짜장면이 나오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짝퉁이 나온 걸 보면 정말 K불닭의 힘인 것 같기도 하네요. 메로나 사이에 메로메로가 들어가 있고, 메론바도 나왔으며 멜로니아까지 정말 비슷한 제품들도 많은데요. 더위사냥 짝퉁으로 여름사냥, 프레쉬베리를 따라 만든 프레쉬베리, 호두마루 짝퉁으로 호두까기와 호두마을, 요맘때 짝퉁으로 이맘쯤 같이 아이스크림 짝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차돌이 유명해지자 1차돌이 나오기도 했고요. 소프트리가 벌집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지자 비슷한 벌집 아이스크림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특히나 밀크카우라는 곳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소프트리가 집니다. 이런 싸움도 허무하게 한 프로그램이 모든 벌집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설빙이 유행하자 위키드 스노우, 호미빙 등 빙수집이 우르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선 아예 똑같은 설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봉고비어가 유행하자 봉주비어, 상구비어, 용구비어 등 비슷비슷한 맥주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봉구통닭까지 생겨서 소송까지 들어갔는데 1심에서는 봉구통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봉구비어 역시도 부산의 낙타강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학계의 점심입니다. 이런 따라쟁이들은 치킨 쪽에도 많은데요. 특이하게 프라다를 따라서 만든 프라닭 치킨은 아예 프라닭 치킨 로고를 특허 출원까지 했다가 거절당하고 로고를 제외하고 명품 프라닭 치킨이라는 문자 상표만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루이비통 닭도 있는데요. 이건 너무 루이비통을 대놓고 따라한 게 보였는데, 이렇게 치킨 케이스도 딱 봐도 루이비통 가방처럼 만들고 아예 더스트백에 넣어서 주는 등 조금 심하게 따라했었습니다. 결국 루이비통에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버렸고, 결국 1450만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고 하여 아예 디자인을 바꾼 채로 다시 영업을 하는데요. 이것마저도 알파벳이 똑같다며 또 소송에서 패배해서 결국 없어집니다. 프라닭은 패러디에 가깝고 루이비통 닭은 완전히 베낀 것에 가깝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네요. 요즘 동네마다 다 있는 백다방 역시도 처음엔 원조벅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했다가 결국 이름과 로고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파키스탄에 사는 사타박시라는 아저씨는 이렇게 스타벅스와 굉장히 비슷한 로고로 커피집을 차려서 스벅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본인의 얼굴에 본인의 이름을 건 커피숍이라며 사타박시 아저씨가 승소했다고도 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이런 식의 짝퉁 간판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의 우리나라 짝퉁 스피릿을 지금의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도 같네요. 다음은 광주의 한 케이크 가게입니다.
올해 초에 우때에는 엄마가 분당에서 수제 케이크 카페를 하셔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일하던 직원이 엄마가 10년간 연구해서 발전시켜온 케이크를 똑같이 베껴가서 가게를 차렸다고 씁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급격히 가게 상황이 안 좋아지자 케이크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베이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매일 새벽 2, 3시까지 케이크 메뉴를 개발하는 등 엄청난 열정을 보였고, 계란 껍데기도 하나하나 세제로 씻는 등 굉장히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던 직원이 남편과 똑같은 가게를 차렸다고 한 건데요. 알바를 할 때는 일을 잘해서 엄마도 이뻐했고 바쁜 날엔 몇만 원씩 더 챙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 어머니께서 그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차단을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씁쓸하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혹시 분점 차렸냐며 광주에 똑같은 집이 생겼다는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정말 똑같았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카페에서 하는 케이크의 메뉴와 음료까지 전부 다 그대로 복붙하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케이크라는 슬로건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꽃과 편백나무 등 인테리어까지 베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그 가게의 리뷰에는 좋은 말만 쓰여 있다며 너무 허무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인스타에 항의를 하여도 근무하면서 늘 보던 메뉴 나름대로의 레시피대로 연습해서 만든 걸 왜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다는 글만 올라왔고, 이 글은 널리 퍼졌고 해당 가게의 리뷰에 가서 사람들은 리뷰 테러를 시작합니다. 해당 가게는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였고 인스타를 통해 해명글을 작성합니다. 최소한의 변명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글을 쓴 건데요. 레시피를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사장님 말씀에 알아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고, 본인도 전염병 사태 때문에 갑작스럽게 퇴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세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와이프가 연습하며 맛보여준 다양한 케이크와 음료를 맛보며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아내가 퇴사 후 본인 가게를 차린 건 몇 주 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본인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왔었고, 메뉴와 디자인 역시도 분당 가게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레시피는 이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이었는데요. 사과가 아닌 결국 변명뿐인 해명에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했고 가게까지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까지 합니다. 아예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취재를 하는데요. 남편은 방송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접시는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결국 원조 사장님과 원만히 해결했다고는 글을 올리긴 했는데 아직도 해당 가게는 영업을 잘 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1점 리뷰는 모두 다 사장님의 요청으로 삭제되고 블로그 글들도 다 내려갔지만 카카오맵의 해당 업체의 리뷰에는 별점 1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가게 차리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고 하고 일정 사례를 해드렸다면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꽁꽁 숨기면서 영업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케이크집 이전에는 덮죽이 있었는데요. 골목 식당에서 포항 덮죽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갑자기 뜬금없는 덮죽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포항 덮죽이 가맹점을 차렸나 생각했지만 완전히 다른 업체였는데요. 이름부터가 덮죽인 이 업체는 포항 덮죽과 비주얼이 너무 똑같았고 홍보 기사에서도 골목 식당에서 선보인 메뉴 덮죽을 외식업 전문 연구진이 연구를 통해 자체적인 메뉴로 개발하였다고 하고, 심지어 메뉴 이름에다가 골목 저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표절을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게다가 덮죽으로 상표권까지 등록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는데요. 원조 덮죽집 사장님은 인스타를 통해 제발 수개월간의 고민을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백종원까지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자 프랜차이즈 대표가 직접 포항까지 내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해당 업체는 골목 저격 시소 덮죽을 소고기 시금치 덮죽으로 바꾸는 등의 메뉴명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더 욕을 먹고 배민과 네이버 지도에서도 삭제되자 아예 사과문과 함께 덮죽 프랜차이즈를 철수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티트리트라는 업체에서 만든 양이티를 그대로 베껴서 상표권을 먼저 내버린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습범임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SBS 방송을 타고 백종원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철수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알게 모르게 이런 표절 제품들이 정말 큰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객한테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